예, 집 정리를 좀 하다 보면 낡아서 다시 쓰기는 좀 그렇다고 좀 버리기는 아까운 그런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오죠. 네, 요즘 이제 한창 봄맞이 채비하시느라고 정리하실 철일 텐데요. 오늘 이효영 기자가 이렇게 낡은 물건들을 다시 쓸 수 있는 방법 알려준다고 합니다. 뜻밖의 내용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들어보죠. 조금만 손보면 마치 새 것처럼 다시 쓸 수 있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다른 데는 다 멀쩡한데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아깝죠. 그리고 너무 오래 입었거나 세탁을 잘못해서 숨이 푹 죽어버린 패딩 점퍼, 네. 유행진한 액세서리까지 모두 새 것처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새로 사는 것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요. 버려지는 물건도 줄일 수 있어서 최근 인기인데요. 낡고 오래된 물건들 새 것처럼 되살려 똑소리 나게 다시 쓰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방의 필수품 프라이팬 생각보다 수명이 짧죠. 프라이팬 몇 번 쓰니까 그 코팅이 벗겨지더라고요. 코팅 벗겨진 후라이팬이 많은데 늘 쌓여져 있어요. 버리자니 아깝고 계속 쓰자니 몸에도 좀 안 좋을 것 같고. 한 공장 안으로 들어가니 프라이팬들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다른 데는 멀쩡한데 코팅만 벗겨진 프라이팬부터 업소용 불판까지 새 것처럼 바꿔주는 재코팅 공장인데요. 긁힌 자국이 많은 이 프라이팬은 코팅이 벗겨져 도저히 사용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달걀 프라이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눌어붙어 떼어내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데요. 현미경으로 살펴볼까요? 긁힌 자국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서 위생에도 좋지 않아 보이죠. 이런 상태의 프라이팬도 재코팅이 가능한데요. 먼저 손잡이를 분리한 다음 350도에서 한번 구워줍니다. 기존에 있던 코팅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한번 태우는 작업입니다. 프라이팬에 남은 코팅제와 불순물은 고압의 모래를 이용해 제거하는데요. 이렇게 해야 코팅이 균일하게 되고 또 오래 유지됩니다. 그 다음 코팅제를 프라이팬의 앞면에 뿌려 고온에서 구워주는데요.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합니다. 코팅은 한 번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7회 정도 코팅 과정을 거치는데요. 샌드 블라스트라든지 그리고 코팅하는 작업들도 1차, 2차, 3차 이렇게 총 7회를 하게 됩니다. 7번의 코팅 과정을 거치면 방금 산 것 같은 프라이팬으로 재탄생되는데요. 비용은 7,000원 정도 듭니다. 코팅 전후의 상태 어떤가요? 확실히 다른 프라이팬이 됐죠.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더니 표면까지 매끈해졌습니다. 음식을 했을 땐 어떨까요? 달걀 프라이가 전혀 눌어붙지 않고 깔끔하게 떨어집니다. 겨울철 필수품을 새 것처럼 만들어준다는 이 가게 안은 전국에서 온 택배 상자로 가득한데요. 다름 아닌 패딩 점퍼.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하는 패딩 점퍼는 오래 입거나 세탁을 잘못하면 숨이 죽어 부품이 없어지죠. 평균으로는 70개고요. 아주 성수기 때는 100개 넘어가고요. 비싼 패딩을 다시 사기보다는 거위털을 충전해 쓰는 건데요. 거위털은 보통 솜털이 90% 이상이면 고급으로 치는데 이곳은 솜털 93%의 고급 헝가리산 거위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충전을 하는 걸까요? 우선 패딩 점퍼의 옆면을 살짝 뜯어 거위털을 채워 넣습니다. 털을 넣을 때는 기압차를 이용하는데요. 한쪽에서 빨아들인 거위털이 패딩 점퍼로 빨려 들어가는 형태로 이렇게 넣으면 한 곳에 뭉치지 않고 골고루 넣을 수 있습니다. 구스 충전기인데 내가 쓰기 편리하게 청소기에서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내가 개발한 기계예요. 이 정도 길이의 점퍼에는 350g 정도의 거위털이 들어가는데요. 비용은 15만 원 정도고요. 기장에 따라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때 들어오는 손님 한 분. 네, 사장님 이거 소음인데요. 거위털 좀 바꿔주세요. 이곳에서는 솜이나 오리털로 된 옷도 거위털로 바꿀 수도 있는데요. 먼저 옷 안의 털을 모두 제거하고요. 옷에 맞게 속 커버를 재단한 후 거위털을 채워줍니다. 마지막으로 모양에 맞게 옷 안쪽에 넣어주면 따뜻하고 가벼운 거위털 패딩 점퍼가 완성됩니다. 오래 입어 납작했던 패딩 점퍼가 거위털을 넣었더니 다시 새 것처럼 두툼해졌는데요. 너무 마음에 드는 옷이었는데요. 볼품 옷이 숨이 죽어가지고 버려 생각하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붙이니까 새로운 옷을 입는 느낌이 너무 좋네요. 이뿐이 아닙니다. 보관만 하기에 아까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예물이죠.
오래된 귀금속도 새 것처럼 다시 쓸 수 있는데요. 14년차 주부 여미정 씨가 종로의 한 귀금속 전문점을 찾았습니다. 결혼 때 받은 폐물을 활용해 새로운 귀금속을 만들고 싶어서인데요. 이거 어머니께서 해주신 반지랑 목걸이인데요. 요즘에 와서 끼려고 하니까 사이즈도 맞지 않고 너무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의미 있는 예물을 팔 수도 없어서 그래서 새롭게 리폼하려고 여기에 왔어요. 리세팅에 앞서 무게를 달고 보석을 감정하는데요. 여미정 씨의 귀금속은 어떻게 만드는 게 초반에 좋을까요? 하셨던 상품이라 이제 양장 느낌의 약간 굵은 목걸이들이 많아요. 다이아몬드는 일단 레인은 살려서 조금 더 심플한 쪽으로 갈 거고요. 갖고 오신 목걸이, 귀걸이, 그런 세트들은 다시 녹여서 조금 더 심플하고 활용성 있는 그런 디자인을 바꿀 겁니다. 감정이 끝나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고르는데요. 귀금속 중량이 비슷한 디자인을 골라야 추가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반지는 옆면을 강조하고 목걸이는 줄을 여러 개 두면서 펜던트에 포인트를 줍니다. 디자인이 정해지면 공장에 의뢰해 제작을 하는데요. 일단 보석은 떼어내고 금속은 1100도의 불에 녹여 선택한 디자인으로 만듭니다. 여기에 떼어뒀던 보석을 다시 넣으면 반짝반짝 새 것 같은 세련된 반지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감정부터 완성까지는 2-3주 정도의 기간이 걸리고요. 처음 가져온 중량에 맞게 만들면 40-50만 원 정도의 수공기로 새로운 액세서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3주 동안 기다린 반지를 껴보는데요. 어떤 느낌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던 촌스러운 반지가 이렇게 새롭게 바뀌어서 너무 기분 좋고요. 집에 있는 것도 새로 리폼해보고 싶어요. 낡은 물건도 새롭게 탄생시키는 방법들 어떤가요? 이제 오래되고 버리려 했던 물건도 다시 살펴봐야겠죠.